예, 안녕하십니까 쿠키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클 공략을 기대해 주셨지만 아쉽게도 리젠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략은 이제 종합 공략과 심층 공략으로 나뉘는데, 종합 공략은 이제 캐릭터 소개와 카드들 소개, 그리고 심층은 덱 구성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그런 공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략 시리즈 봐주시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리젠트 카드는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카드의 분류는 항상 평소와 같습니다. 리젠트라는 캐릭터는 본작의 무대가 되는 프리온 행성 바깥의 별, 스타리스에서 온 스타리안이라는 종족 중에서도 별의 왕자를 계승하는 태양의 후계자, 왕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의자를 떠받치는 하수인들을 거느리는데요. 이 골고리처럼 하수인들도 정말 귀엽고요. 그리고 리젠트 본인 또한 굉장히 건방지고 웃긴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수인도 원래는 친구로 만들려고 했는데, 얘네가 뭐 체스를 못 두고 재즈 음악을 즐긴다는 이유로 이제 친구가 아닌 하수인으로 강등당했다.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리젠트의 메커니즘은 크게 이제 별, 단조, 무색 카드 이렇게 3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다니트도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으로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선 특이사항으로는 덱을 짤 때 예를 들어 네크로 덱을 짜면 영혼 덱만으로도 굴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근데 리젠트는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덱이 별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이제 별 단조를 할 거냐, 별 생성을 할 거냐, 뭐 별 다다니트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이렇게 별 말고 다른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잡으려고 하면 게임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단조를 메인 플랜으로 들고 갈 순 없어요. 단조는 그 캐릭터 구성상, 카드 조합상, 메커니즘상 항상 이제 서브 플랜, 그리고 펀치라인 이런 카드가 됩니다. 별 카드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제 디펙트에게 상태 이상 네크로에게 휘발성이 있으면 리젠트하는 별이 있어요. 그래서 리젠트는 모든 덱이 별을 쓰고 별을 안 쓰면 덱이 안 돌아가고요. 카드풀도 많고 성능도 좋고 이제 리젠트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별이라는 거 자원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유지되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서브 에너지 같은 거고, 별을 늘려주는 카드, 별을 이제 사용하는 카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서 그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게 이제 리젠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카드들은 공격을 하면서 별을 얻는 류 카드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빛나는 타격이 태양의 타격보다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급할 때, 이제 별 수급이 너무 급할 때는 빛나는 타격을 집어도 돼요. 왜냐하면 빛나는 타격은 피해를 8 주고 별을 2 얻어요. 근데 덱 맨 위에 올라가서 다음 턴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요. 해서 매 턴 1 에너지를 이제 8 데미지와 2 별로 바꾸는 그런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필살격은 인제 이 디펙트의 찢기? 그런 카드랑 비슷한데, 피해 30 주고 애가 죽으면 별 5개를 얻는다. 이게 다인전에 꽤 쓸만해요. 이 필사 일격으로 별을 얻고 그다음에 0코짜리 별 카드로 이제 후속타를 대비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태양의 타격은 좋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우선순위가 좀 높아요. 이제 방금 전에는 공격하면서 별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공격하면서 별을 쓰는 그런 카드들인데요. 이제 길잡이별 초토화 엄청 강합니다. 별의 파동 다인전에서 엄청 좋죠. 죽어가는 별, 이 공방일체예요. 모든 적에게 데미지를 9 주고 힘을 9 잃습니다. 그리고 7개의 별, 다인전 이제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1콘 대 10이 된 카드 이드로우라고 보면 엄청난 사기 카드죠. 그런 식으로 이 별이라는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별이 많을수록 게임이 편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에너지를 안 쓰고 별만 쓰는 디버프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니주제를 알라는 별을 안 쓰긴 하는데 이 에너지를 안 쓰는 디버프 카드류에 붙여놓고 싶었고요. 그리고 모든 카드들이 약화 치약을 동시에 걸기 때문에 리젠트는 이 멀티플레이에서도 좋고, 그리고 약화 치약을 거는 수단이 이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별똥별을 업그레이드하면 유성우가 돼요. 그리고 비싼 카드들일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이제 별의 에이스는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이 초승달 창은 이제 세미 에이스거든요. 애매한 게 카드를 읽어보면 보유한 카드 중 별 비용을 가진 카드 한 장당 피해량이 2 증가합니다. 얘를 쓰려면 덱이 두꺼워야 돼요. 근데 덱이 두꺼우면 얘를 자주 못 써요. 이제 그런 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카드고, 방출하고 우주먼지는 이제 별덱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우주먼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을 다 써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언제 뽑냐면, 내가 별을 모으는 카드들이 있고 별을 쓰는 카드들이 있는데, 별을 모으는 카드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덱을 굴릴수록 이제 별이 계속 쌓여간다.
그걸 한 번에 청산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초토화랑 비교해 보시면 초토화는 별 4개에 데미지 30이죠.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근데 얘는 별 4개 쓰면 데미지가 20이에요. 그래서 얘를 업그레이드도 하고 인챈트도 바르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순수 데미지만 따지면 효율이 그렇게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우주먼지가. 그렇기 때문에 뭐 라이터 쓰고 인챈트하고 예리 인챈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에이스로 쓰시면 이제 약간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별 수비 카드는 별을 이렇게 쓰면서 수비도 방어도로 얻는 카드가 있고 별을 얻으면서 방어도를 얻는 카드가 있는데 그래서 주의할 점이 별의 망토랑 입자벽 보이시죠? 별의 망토는 1별당 방어도 7, 입자벽은 2별당 방어도 9. 효율이 쓰레기예요. 그래서 입자벽은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진짜 급할 때 이거 안 막으면 죽겠다 싶을 때 이제 대개 한 장 넣어주시는 거고 반사 엄청나게 좋습니다. 별의 망토랑 단순 계산해도 이거 3개의 방어도 21인데 에너지까지 있다 쳐도 이 반사가 정말 좋아요. 특히 이제 더 강한 적들 상대할수록 좋아서 반사 카드 정말 좋고요. 저 반사 3장까지 써봤어요. 한 덱에. 그 중성자 방패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는 효율이 그렇게 안 좋아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얻으면 피해를 줍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장 정도. 창세. 창세 쓰면 별이 마를 일이 없죠. 창세 진짜 좋은 카드고요. 봉인된 왕자도 쓰면 별이 마를 일이 없습니다. 대신 별을 쓸 때마다 뭐 드로우를 한다 이런 카드들이 없기 때문에 별을 쓰면 드로우를 해주는 이 광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 광채가 너프를 먹었어요. 그래서 광채가 너프를 먹는 바람에 이 공격 카드 중에 이 길잡이 별, 이 친구가 또 별덱의 드로우 카드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비밀상자 별 와장창 주고 성대한 도박 별 와장창 주죠. 이 비밀상자랑 성대한 도박이 특히 괜찮은 게 이 블랙홀을 보면 별을 소모하거나 얻을 때마다 피해를 3 주고 별의 아이는 소모할 때마다 방어도를 얻죠. 성대한 도박은 둘 다 터져요. 그래서 이 카드 굉장히 잘 쓰면 방어도도 얻고 데미지도 주고 별도 수급하고 정말 사기로 잘 쓸 수 있고요. 어려운 결정 카드를 3장 뽑아요. 드로우도 해주고 손에 있는 스킬 카드를 3번 사용해요. 만약에 어려운 결정으로 비밀 상자를 3번 사용한다. 그러면 별이 총 12개가 들어오고 비밀 상자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그러면 12개가 아니라 이제 15개. 15개 들어오죠. 그럼 어려운 결정에서 비밀 상자 해가지고 별 쌓은 다음에 우주먼지 쓰면 데미지가 75. 거기다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하면 더 데미지가 늘어나는 그런 되게 사기치기 좋은 카드예요. 만약 이걸로 성대한 도박을 한다? 그러면 이거 3번이면 27. 별이 27 얻는데 얻는 와중에 별의 아이랑 블랙홀이 다 터지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은 한 장이나 2장 정도 뽑아서 좀 사기를 치는 그렇기에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이제 별의 운영은 또 이제 빅뱅이 있는데 빅뱅은 이제 써서 손해 본 사람이 없어요. 정렬은 별에서 힘을 좀 빼고 에너지를 얻고 싶다. 이러면 이제 쓰죠. 보통 좀 별을 좀 더 덜 메인으로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싶을 때 뭐 단조나 다다니트나 그런 거 생성을 쓰고 싶을 때 정렬을 쓰는 편이고 이 수렴 카드 업그레이드 하면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이제 콤보가 꼬이지 않게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서 수렴도 한 장? 많으면 2장 정도 넣을 만해요. 그래서 별덱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한 덱 사이클이 돌아갔을 때 별을 주는 카드들과 쓰는 카드들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이클을 돌렸을 때 별을 10 얻을 수 있으면 별을 쓰는 카드도 10 쓰는 카드들로 구성이 돼야 돼요. 물론 창세나 이런 거가 껴지면 좀 더 넉넉하게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중요한 점은 별을 쓰는 카드만 와장창 뽑아도 안 되고 별을 받는 카드만 와장창 써도 안 된다. 별을 받는 카드를 너무 많이 뽑았다, 와장창 뽑아버렸다 라고 하면 우주먼지로 터는 방법이 있는데 별을 쓰는 카드가 너무 많다? 그럼 답 없어요. 그럼 별 쓰는 카드 싹 다 저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별을 주는 카드들의 강화 우선순위가 많이 올라가고 요 대표적으로 태양의 타격, 창세, 광채, 수렴 아니면 요 비밀 상자 이런 애들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리젠트는 엘리트 전투는 많이 피하는 게 좋고 휴식을 많이 찾아가서 이런 별을 주는 카드들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는 이 재련을 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좋은 플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조 카드인데 많은 유비분들이 단조를 사랑해요. 저도 그랬고
근데 단조 카드는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따라서 이제 정말 서브 플랜으로 가야 되고 단조를 메인 플랜으로 간다? 그럼 요 친구들이 와서 어흥합니다. 이제 단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조가 붙은 카드들을 쓰면 이 군주의 칼날이라는 2코짜리 공격 카드를 가져와요. 그럼 그 카드는 이 단조라는 수치가 누적이 됩니다.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걸로 이 군주의 칼날을 이제 열심히 키워가지고 그걸로 큰 한 방을 넣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단조들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카드는 위대한 재련이에요. 나머지는 때와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되는데 전장의 생존자는 초반에만 쓰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정말 때와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단조 방어. 단조를 메인 플랜으로 가겠다고 하면 방어 카드가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단조를 메인으로 가지 마시고요. 참고로 보루는 효율 좋습니다. 단조 버프 카드가 꽤 있는데 먼저 용광로, 내턴 시작 시 단조 4. 이거 뭐 나쁘지 않아요. 평범해요. 천내기 버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쓸만해요. 방어도 6에서 지금 10 됐고, 제가 PPT 만들 때는 버프 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야 쓸까 말까인데 지금은 쓸만합니다. 날 세우기, 다인전 특화고 검성 강합니다. 단조는 운영 카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군주의 칼날 열심히 키워가지고 한 방 딱 때리는 거고, 재성형 같은 거랑 같이 이제 다다니트 덱이랑 연계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단조의 운영, 뭐 에너지를 주거나 들어오라거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조 메인 덱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별 덱에서 섞어서 서브 플랜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무색 카드. 이제 무색 카드를 생성하거나 카드를 변형해서 무색 카드로 만드는 카드들이 있는데, 무색 카드들의 효율이 굉장히 좋고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운영을 할 수 있고 덱이 이제 압축이 되는데 지나치게 압축될 수 있는 게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기 결전을 하던가 생성 카드가 받쳐줘야 된다. 근데 저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많이 받는 게 이제 엄청 덜 부담스러운 그런 그런 덱입니다. 그리고 하수인 카드들은 이런 식이고 이제 굉장히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물러거라 카드 읽어봅시다. 손에 있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 하수인 타격으로 변화시킨다. 하수인 타격은 피해를 6 주고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즉 1코에 카드 2장을 써서 1드로우 피해 6이에요. 좋은 점은 저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돌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을 카드 더미에서 카드 2장을 선택해 하수인 투하로 변화시키고 하수인 투하는 요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덱에 있는 뭐 타수 있죠. 타격 수비 아니면 저주 이런 애들을 그냥 이렇게 효율 좋은 하수인 카드로 바꾸고 그와 동시에 이제 덱도 압축하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조의 망치 피해를 17 주고 무색 카드 한 장 복사하는데 예, 굉장히 느려요. 이제 무색 공격 카드는 이렇게 있는데 이 불가피한 충돌 피해를 1, 9 주고 잔해 한 장 손으로 가져가고 불시착 모든 적에게 피해를 20을 주고 손을 잔해로 가득 채우는데 잔해는 1코짜리 이제 저주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불가피한 충돌 한 장 있으면 초반 넘기기 진짜 너무 좋고요. 불시착도 마찬가지로 다인전 이제 넘기기 굉장히 좋아요. 특이사항으로 디펙트의 대공포랑 잔해가 연계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디펙트를 하다가 불시착을 뽑을 일이 있거나 아니면 리젠트를 하다가 대공포를 뽑을 일이 있으면 한번 이 콤보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초질량 굉장히 평범한 에이스예요. 한번 생성한 카드 한 장당 피해량이 3 증가하고 단점은 생성 한 장도 안 하면 타격보다 데미지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 변화도 생성으로 쳐요. 자, 권위행사 1막에서 한두 장 뽑을 만한 한두 장이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한 장 정도 뽑을 만하네요. 에너지가 많이 확보가 될수록 좋은 카드인데 에너지가 확보가 안 되면 효율이 확 떨어지는 카드라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마가라 긴급 탈출용 방어 카드 이걸로 손에 있는 타격 수비 저주 싹 다 하수인 희생으로 바꿔주면 덱이 마구마구 압축되고 그리고 방어 효율도 좋습니다. 무기고 이거 없으면 무색덱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필수고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선천적 붙거든요. 무조건 쓰셔야 되고 창조의 기둥 카드를 생성할 때 방어도를 3 얻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창조의 기둥과 이제 불시착 연계하며 완벽한 공방일체 다인전 그런 카드가 되죠. 무색의 운영은 준항성이라는 게 있어서 얘 별 쓰죠? 이것 때문에 생성도 별을 조금 베이스로 하면 좋다는 거예요. 기쁨의 선물
이 무색 카드 3장을 손으로 가져오는데 문제는 이 무색 카드 3장 공짜 아니에요. 돈 다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정말 많아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스펙트럼 이동. 무작위 무색 카드 한 장 손으로 가져옵니다. 좋고 이 무색덱의 핵심은 독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카드를 한 장 뽑고 손에 있는 카드 한 장 소멸시키죠. 이게 대각축에도 좋은데 기쁨의 선물에서 내가 써먹을 수가 없는 무색 카드가 나오면 독재 같은 걸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 무색덱의 핵심은 이제 독재다. 이제 무색 종합은 뽕맛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독특한 운영을 해볼 수 있고 대부분의 무색 카드들이 되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게임 재밌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근 세요. 또 상점에서 이렇게 무색 생성 카드들하고 이 초질량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써먹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별이랑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돈 관련 카드들, 상점 관련 유물들이 이제 무색덱 운영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이제 무색덱은 별보다는 에너지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 궤도 카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렬 쓸만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유물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죠. 포션 그리고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별은 별을 써서 덱을 굴린다면 무색은 이렇게 에너지와 생성을 써서 덱을 굴립니다. 이제 리젠트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연타 카드가 많은데 이제 굉장히 평범한 연타 카드들이 있어요. 천상의 권능. 이거 해서 이거 잘 뽑아가지고 예리 바르면 1막 진짜 편하게 넘기실 수 있고요. 달의 세례. 이걸 잘 써본 적은 없고 7개의 별. 별 부담이 굉장히 큰데 그만큼 리턴도 굉장히 큰 그런 다인전 최종 병기 카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미친 카드들이 있죠. 전부 다 하나하나가 에이스와 서브 에이스를 할 수 있는 카드들인데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리젠트는 힘, 활력,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방출도 다다니트고 우주먼지 다다니트죠. 천원 돌파. 이거 천원 돌파 그랜라간의 패러디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다다니트고 재성형은 다다니트라고 보긴 조금 힘들고 예. 그래서 케미컬 X 우주먼지랑 천원 돌파에 동시에 다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연타랑 연계될 수 있는 게 이 군주의 시선이라는 카드인데 이 군주의 시선 카드가 다 좋은데 너무 느려요. 그리고 연타일 때만 효율이 나고 상대가 연타를 때릴 때만 또 효율이 좋아서 굉장히 써먹기 힘든 그런 파워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젠트는 특이하게도 덱 조작 카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왕의 주먹. 이 카드를 뽑을 때마다 피해량이 3 증가. 왕의 발차기. 카드를 뽑을 때마다 비용 1 감소. 나는 무적이다. 이 카드가 뽑을 카드 더미 맨 위에 있으면 사용한다. 즉 카드를 뽑을 카드 더미 맨 위로 놓고 뽑고 하면 이제 굉장히 효율이 좋은데 그렇게 도와주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광자 배기로 카드를 뽑아요.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왕의 주먹을 다시 섞어요. 그럼 다음 턴에 왕의 주먹을 또 뽑는 그런 구조고요. 희미한 빛처럼 이제 뽑을 카드 더미 위에 이제 놓는 이런 카드도 있고 수렴으로 손에 있는 애 보존했다가 다음 턴에 광자배기를 뽑아가지고 이걸 섞는 것도 있고 여기 빠졌는데 방어 카드 중에서도 그 우주적 무관심이라고 똑같이 카드를 한 장 이제 쓴 카드 더미에서 한 장 뽑을 카드 더미 맨 위로 올려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카드들로 덱을 조작해서 요런 애들을 이제 덱 맨 위에 놓거나 얘네 둘을 자주 뽑아서 데미지도 늘리고 코스트도 낮추고 그런 이제 덱을 짜볼 수 있고 얘네들은 다른 덱에서도 1인분을 합니다. 이제 마치며 이 리젠트는 이런 공허의 형상과 로열티라는 굉장히 재밌는 카드들이 있는데 특히 공허의 형상은 한 번만 제대로 쓰면 이제 게임 바로 터트려 버리는 그런 정말 재밌는 카드예요. 왜냐면 리젠트 무거운 카드 굉장히 많죠. 특히 이런 7개의 별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냥 턴 시작하자마자 공짜로 쓰는 거예요. 이러면 공허의 형상 정말 사기칠 여지가 많고 로열티는 이제 초반에 나오면 스톨링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상점 자주 가서 카드 많이 사는 그런 거 도와주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리젠트의 그 성격 덕분에 리젠트를 이제 메스카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리젠트 메스카키 모드인데 이 모드를 까시면 여러분은 리젠트가 아니라 요 친구를 리젠트가 맞죠? 요 친구를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리젠트가 되게 건방지면서도 귀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특히 이 발을 보시면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변태라는 걸 굉장히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다키스트 던전, 스타듀밸리 전부 다 바닐러를 즐깁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쓰고 싶진 않은데 이제 이 모드에 들어간 정성은 존중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디자인, 표정, 이 맞을 때 표정 다 바뀌고 이거 움직입니다. 이 캐릭터. 그래가지고 이 취향에 맞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정말 왜 이렇게
발에 집착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발하고 배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나 봐요. 이제 다음은 심층 공략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